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로블록스의 미래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 놀이터 같은 이미지? 그런 게임 플랫폼인데, 근데 요즘 보면 이게 단순히 게임 회사를 넘어서 뭔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30년 로블록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그 변화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나오는 분기별 실적 같은 거 있잖아요. 예약 매출이 얼마다, 마진 압박이 어떻다. 이런 단기 지표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요. 앞으로 한 5년, 아니 10년 뒤에 로블록스가 어떤 모습일지 그걸 상상해 보는 게 훨씬 흥미롭죠. 그렇죠. 더 큰 그림을 봐야겠죠? 네. 로블록스의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 제작 컨텐츠, UGC 모델이잖아요. 네, 유지 씨.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고 다른 사용자들이 그걸 소비하고 로블록스는 이 판을 깔아주는 거죠. 인프라 제공하고 안전 관리하고 결제 시스템 같은 거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게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강력하고 이론상 컨텐츠는 거의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건 정말 큰 장점이죠. 근데 이 판을 유지하는 데 돈이 엄청 들어요. 서버 비용도 그렇고 보안 투자, 또 개발자들한테 주는 보상금 이게 상당하거든요. 아, 그렇죠. 개발자 보상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성장은 막 하는데 확실한 수익성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몇 가지 좀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로블록스의 경제 구조 자체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 그 변화의 조짐들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변화의 축으로 역시 광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광고죠. 지금까지는 주로 사용자들이 로벅스 사는 걸로 돈을 벌었는데 여기에 이제 광고라는 새 엔진을 달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네, 맞아요. 이미 가상세계 안에 브랜드 전용 공간, 나이키 월드 들어가는 포털 같은 거 만들고 게임 속 건물에 가상 광고판 걸고 심지어 사용자가 직접 3D 환경에서 브랜드 제품이나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거 있잖아요. 가상 자동차 운전해본다거나 이런 몰입형 광고도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시도들이 있죠. 구글 애드 매니저랑 손잡고 13세 이상 사용자한테는 광고 보면 보상 주는 그런 보상형 동영상 광고도 시작했고요. 이게 그냥 웹사이트 배너 광고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경험이랑 상호작용 기반이라는 점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거죠. 벌써 나이키나 넷플릭스 같은 큰 기업들이 로블록스에서 캠페인 해봤다는 건 광고주들도 이 공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재정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로블록스 매일 쓰는 활성 사용자 수, DAU라고 하죠. 이게 계속 늘고 또 이런 새 광고 모델들이 잘 자리 잡는다면요.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사용자 한 명당 1년에 한 $10 정도만 광고로 벌어도 이게 연간 수십억 달러 추가 매출이 될 수 있어요. 와, $10만 해도 그렇게 커지는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광고 수익의 마진율인데요. 보통 광고 사업은 초기 투자하고 나면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서 마진이 꽤 높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로블록스가 약간 힘들어하는 게 예약 매출은 늘어도 개발자 보상이나 인프라 비용 때문에 이익이 튀게 안 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고마진 광고 수익이 들어오면 그 수익성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걸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다각화되고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경험 기반 광고는 어쩌면 기존 디지털 광고랑은 완전히 다른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생태계가 될 수도 있어요. 사용자 경험은 안 해치면서 광고 수익은 내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일 텐데 로블록스가 잘 해낼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겠죠. 근데 이 광고 모델 성공 가능성이랑 또 맞물려 돌아가는 중요한 변화가 바로 사용자 연령층 변화 같아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로블록스 하면 초통형 게임 이래서 어린이, 10대 초반 사용자가 대부분일 거다 이런 생각이 강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최근 통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13세 이상 사용자 수가 2023년 3분기에 한 4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2년 뒤 2025년 3분기 예측치를 보니까 1억 1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해요. 와, 엄청난 증가세네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13세 넘어가면 플랫폼 안에서 돈도 더 많이 쓰는 편이고 그렇죠. 구매력이 있죠. 그리고 어린이 대상 마케팅 규제에서도 좀 자유로우니까 광고주 입장에선 훨씬 매력적인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사용자 이용대의 병화가 로블록스 미래 경제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마 2030년쯤 되면 로블록스 커뮤니티의 무게중심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존 사용자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남고 또 새로운 고연령층도 들어오고 이런 그림이군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로블록스한테는 또 엄청난 도전이에요. 도전이요?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보세요. 10대 후반 20대가 되면 게임 보는 눈높이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더 좋은 그래픽, 복잡한 게임 원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픽도 더 세련되고 현실적이길 바라고, 게임 플레이도 깊이 있길 원하고, 친구들이랑 의미 있게 소통하는 소셜 기능도 중요해지고요. 지금의 로블록스가 과연 이런 기대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남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의 약간 투박한 닉팀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네, 로블록스도 이걸 아니까 요즘 AI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콘텐츠 만들 수 있게 돕는 도구 개발하고 플랫폼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높이고 더 현실적인 아바타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좀 성숙화시키려고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네, 이 투자가 성공하면 고연령층 사용자들은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 안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랑 소통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려고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수 있죠. 소셜 활동, 브랜드 참여, 프리미엄 경험 구매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릴 땐 놀이터에서 놀다가 크면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쇼핑하는 것처럼요. 로블록스라는 공간 자체가 그렇게 진화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단순 게임 플랫폼이 아니라 가상 소셜 공간으로 진화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 연령층 변화와 함께 또 놓치면 안 될 성장 엔진이 바로 해외 시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성장 동력이죠. 로블록스 사용자는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정작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수익화는 지금까지 북미에 너무 의존해 왔잖아요. 네, 그 편중이 좀 심했죠. 실제로 최근 데이터 보면 사용자 한 명당 평균 얼마 쓰냐는 그 지표, ABDAU라고 하던데 이게 미국, 캐나다에서는 $40가 넘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고작 $5 수준이래요. 거의 8배 차이 나는 거네요. 네, 엄청난 격차죠. 이건 분명 지금의 한계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앞으로 로블록스 성장을 좌우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각 지역 사용자들이 진짜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많이 쓰는 결제 수단들 더 다양하게 지원해야 하고요. 또 영어가 아닌 현지 언어로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죠. 아, 언어 지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각 지역 문화에 맞는 콘텐츠, 또 현지인들한테 익숙한 브랜드를 로블록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북미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다른 데선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렇죠. 이런 현지화 노력과 함께 당연히 인프라 투자도 계속해야 하고요. 서버 같은 거요. 근데 이미 성과가 나고 있어요. 최근에 유럽 사용자 수가 전년 대비 56% 늘었고 아시아는 무려 109%, 다른 지역도 80%나 증가했어요. 기반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거죠. 와, 아시아 성장률이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들에서 사용자당 평균 매출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끌어올려도요. 예를 들어 아태 지역 APDAU가 지금 $5에서 $10만 돼도 회사 전체로는 수억, 어쩌면 수십억 달러 추가 예약 매출이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정말 잠재력이 크네요. 물론 나라마다 규제도 다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네, 맞아요. 특히 콘텐츠 심의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규제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도전 과제들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세 가지 큰 변화의 축. 첫째, 경험 기반의 몰입형 광고 도입. 네, 둘째, 구매력 있고 광고주에게 매력적인 13세 이상 사용자층의 성장. 그렇죠. 셋째, 아직 수익화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 공략. 이 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딱 맞물려 돌아간다면 2030년 로블록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아이들 게임 플랫폼과는 상당히 다른 훨씬 다각화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디지털 경제 플랫폼?
뭐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네, 그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플랫폼 성숙화 전략이 먹혀서 10대 후반, 20대 사용자들이 계속 남아서 활발히 활동하고 또 북미 외 지역 사용자당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면 로블록스는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익성까지 확보하는 이른바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와,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근데 세상 일이 항상 그렇듯 위험 요인도 생각해야죠.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각국 정보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고요. 특히 아이들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아니면 플랫폼 내 경제활동 관련해서요. 또 야심차게 도입한 광고 모델이 사용자 반발에 부딪히거나 광고주들이 외면해서 생각만큼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아, 광고가 실패할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로블록스의 핵심 경쟁력인 UGC 생태계를 지키려면 재능 있는 개발자들을 계속 붙잡아둬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려면 이 개발자들에게 주는 보상, 교환 프로그램 수수료율 같은 걸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요인들은 매출이 늘어도 비용 부담을 키워서 마진 압박이 계속되고 수익성 개선을 더디게 만들 수 있죠. 결국 이것도 비용 문제군요. 네. 그래서 아마 현실은 이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분명한 건 로블록스가 가진 잠재력 자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확보한 사용자 규모, 높은 참여도,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 창의적인 커뮤니티. 이건 다음 10년을 이끌 디지털 플랫폼 중 하나가 되기에 충분한 자산이죠. 네, 잠재력은 확실해 보여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 야심찬 비전들을 얼마나 잘 현실로 만드느냐가 로블록스가 진짜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생태계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한때 반짝했던 멋진 아이디어로 남을지 그걸 결정할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은 로블록스가 현재의 게임 플랫폼을 넘어서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과제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광고, 사용자 연령층 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펼쳐질 로블록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을 좀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로블록스가 저희가 이야기한 이런 변화들을 다 성공적으로 이뤄내서 정말 수익성 있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으로 성장한다면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의 디지털 사회가 될까요? 단순히 게임하고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커뮤니티 문화, 심지어는 정치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까지 나타나게 될까요? 이 가상 공간의 진화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좀 더 넓은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